전쟁이 났는데 금값이 폭락했다. 99%가 모르는 금 가격의 진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오르는 자산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금이라고 답할 겁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투자자들은 전쟁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금은 영원한 안전자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최근 세계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에서 대형 전쟁이 터졌는데 금값이 오히려 폭락한 것입니다. 심지어 최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 이 투자 상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금값이 왜 떨어졌는지, 앞으로 금값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 지금 금을 사야 할까? 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금값 폭락은 단순히 금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 미국 국채, 국제유가,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세계 경제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앞으로 금뿐 아니라 주식, 코인, 부동산까지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당시입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금융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움직인 자산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금 가격은 그램당 7만원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금값은 무려 26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금을 샀습니다. 기관들도 금을 사들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도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 각국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미국과 갈등이 생기면 달러 자산이 묶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 결과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대신 금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달러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닙니다. 국제 정세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금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이 금보다 더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자산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문제는 금과 국채의 차이에 있습니다. 금은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자체는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만 하는 자산입니다. 반면 미국 국채는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금을 보유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를 사면 안정성도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당연히 국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금에서 국채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보통 전쟁은 금값 상승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유가를 너무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세계 석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원유만 전 세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전쟁 때문에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실제로 시장은 그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금값을 누르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금리입니다. 금리는 금의 천적입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금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전쟁 발생, 금값 상승 요인, 국제유가 폭등, 물가 상승,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 금값 하락 요인. 결국 금값 상승보다 금값 하락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전쟁보다 금리를 더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금값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달러, 금리, 유가. 먼저 달러를 보겠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국제 금 가격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상승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하락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금값은 상승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공식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세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깁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연준은 긴축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금값은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금값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금의 가장 강력한 상승장은 대부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일 유가와 연준 발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 목적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금값은 앞으로도 금리 정책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사고 있습니다. 인도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금은 종이돈과 달리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주식이 폭락할 때, 통화 가치가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산이 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부자가 되기 위한 자산이라기보다 부를 지키기 위한 자산에 가깝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합니다. 금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른 이유로 금을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금값 폭락 역시 시장이 금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잠시 미국 국채화 달러 쪽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만약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다면? 만약 유가가 안정된다면? 만약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금은 언제든 다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전쟁이 나면 무조건 금값이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금융시장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쟁보다 금리가 중요하고 금리보다 유가가 중요하며 유가 뒤에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투자는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금을 샀다면 최근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유가, 인플레이션, 금리, 달러의 연결고리를 이해했다면 이번 금값 폭락은 오히려 예상 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투자 기회는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안전자산의 왕은 금일까요? 아니면 달러와 미국 국채일까요? 그 답을 찾는 사람이 앞으로의 투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